증시가 작년 10월 저점으로부터 32% 반등, 그리고 11% 하락,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5%가 반등했습니다. 큰 폭의 반등이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4103포인트를 찍고 반등을 했다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4100포인트, 바로 상승 관점의 패기라인이었죠. 여기가 깨지면 이렇게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깨고 내려가는 시나리오로 관점 변경을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수는 왜 3포인트 차로 이 구간 바로 위에서 반등을 했을까? 이 반등과 동시에 국채금리 하락, 달러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 그리고 시총 1위, 그리고 주도주 기업들의 반등, 또 지수 전반의 반등, 이게 동시에 일어났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이 대규모의 자금의 흐름에 의해서 등락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조막손 물량이 아니라 큰 돈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쌀 때 물량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익 실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량 확보를 하려면 개미를 털어야 돼요. 내가 최대한 많은 물량을 보유할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고, 위에서 수익 실현을 했을 때 수익금이 늘어나요. 이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 대규모 자금은 반드시 개미 털기를 동반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자금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를 깨지 않고 들어 올렸을까? 이런 급등이 나왔을까? 시장에는 암묵적인 약속이란 게 있어요. 특히 중소형주가 아니라 지수 같은 큰 돈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암묵적인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라인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번 오프라인 강의 때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휩소 무빙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런 휩소 무빙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암묵적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규모 자금의 의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단지 우리가 경제 상황만 가지고 주식을 한다, 혹은 우리의 심리를 배제하고 주식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력이 어깨에 올라타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FOMC에서 2회 연속 금리 동결이 일어났어요. 채권 금리가 이미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 이미 이러한 국채금리 급등 때문에 긴축 효과가 나타났고, 이런 제롬 파월의 멘트와 함께 금리는 급락을 합니다. 특히 국채금리 급등, 기준금리 3번 인상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없을 것이다. 미국 경제는 강하다.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배제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선 이미 긴축 마무리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이번에 동결이 되면서 12월달 역시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금리 동결 가능성 80%,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분위기인 거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성장주 강세를 보이죠. 역시 테슬라가 6%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번 시장의 주도주였던 엔비디아, 시총 1위 애플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긴축 완화 기조와 함께 성장주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랜만에 코스피에 있는 2차 전지로도 돈이 몰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긴축 마무리의 기조,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국채금리의 고점권, 피크 후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속도를 조절한다는 그런 언급을 했죠. 국채가 줄어들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국채 공급이 줄어들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국채 금리는 하락해요. 국채 금리 하락 지속성에 대한 근거를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TLT 역시 제가 저점권을 계속 말씀드렸죠. 최저점을 맞추진 못해도 우리는 투자자로서 저점권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점 대비 6% 급등을 합니다. 금리 하락과 동시에 국채 ETF도 반등을 시작했죠.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요? 일단 우리는 경기 침체와 증시의 연관성을 알아야 돼요.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되는 구간, 마이너스 구간, 마이너스 있다가 플러스로 올라가는 이때는 항상 이렇게 경기 침체, 회색 음영, 경기 침체가 뒤따랐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이러한 금리 인하는 증시에 충격을 가져옵니다. 유동성 많아지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가죠. 유동성이 어쨌든 시장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시점에는 충격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즈음 거의 다 왔죠. 플러스가 되고 몇 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결국 증시 충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 이거를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특히 S&P 500, 지금 여기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장기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 하락 추세,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4325포인트 맥점이었죠. 세 가지 저항이 몰리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즉 여기는 단기적으로는 주요 저항이다.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를 뚫어내는 순간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다.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시 뚫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지금 중요한 거는 애플과 엔비디아.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망감 때문에 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순이익은 계속 늘어는 나고 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 상승한 수치인데 문제는 매출이 전년 대비 4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역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이폰 15는 괜찮았는데 그 외 하드웨어들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또 4분기 예상 실적에 대해서 애플이 아마 작년과 비슷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내놨는데 이게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수치예요. 실적 실망감을 안겨준 거죠, 시장에. 실제 애플 같은 경우는 주요 지지를 딛고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저항 구간이에요. 단기 저항. 지수와 똑같죠. 그리고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어쨌든 시총 1위가 움직여줘야지만 지수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도주였던 엔비디아. 여기 깨면 날아간다 그랬죠. 다행히 휩써주고 올렸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지지 리테스트 하락이 가능한 구간까지 다시 왔어요. 단기 조정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조정, 단기 조정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중장기 흐름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원달러 환율의 급락이에요. 60원에서 40원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이 어떤 형태냐면은 조정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1200원 아래까지도 떨어져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지속 하락이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등락은 있겠지만 이 환율 하락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이 환율의 절대 수치가 높다라는 거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주식이, 국내 자산이 굉장히 싼 지점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환차익을 보기 때문에 싸게 사는 데다가 환차익까지 외국인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하다. 이건 곧 외국인 유입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실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사고 있다. 코스피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깊게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반등했을 때 그 크기도 커질 수 있어요.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목표 주가 2860포인트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일단 여기 고점은 넘길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S&P 500 중장기 흐름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를 넘는 상승 가능성이 보여진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바로 여기를 3포인트 차이로 남겨두고 반등했다는, 그냥 반등한 게 아니라 급등이죠. 지수가 5% 반등이 나왔다. 제가 이번 오프라인 특강 때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다가 어디서 다시 샀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특강이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여기서 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마지노선,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핵심 라인, 그리고 여기가 깨졌을 때는 상승 관점을 폐기할 수 있는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세력의 의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꼬꾸라뜨릴 거면은 아예 4100포인트를 깼다. 하지만 강한 양봉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증시는 전고점 4600을 넘어서 갈 것이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 상승 파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끝나면 조정이 한번 다시 올 가능성을 보고 있다. 물론 이 시점에 달러, 국채금리, 고용시장, 물가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연관이 깊은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왔을 때 여기에 따른 시장의 증시의 충격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욕하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그분들은 하락을 보고 계신 분들이죠. 하지만 내 논리에 내가 갇혀있게 되다 보면은 오류에 빠집니다. 투자자는 열려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의견,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오픈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어떤 논리 하나에 내가 매몰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투자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에서 공포로 넘어왔죠. 극도의 공포에 있다고 무조건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은 극도의 공포에 있을 때 나온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23에서 반등을 하면서 증시가 급등을 했죠.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